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소금을 가까이 하면 질병과 멀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서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식만으로 소금 보충이 충분하지 않나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1일 소금 섭취량으로 5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g은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이죠. 반면에 한국인들은 김치, 된장, 간장 등의 음식 문화로 인해서 통상 10g 이상의 소금을 먹는다며 저염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민족의 음식 문화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죠. 오늘은 개인마다 다른 소금 섭취량을 찾는 기준과 그리고 소금 섭취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쿡쿡, 꾹꾹. 세계보건기구 WHO의 1일 소금 섭취량인 5g이 정말 적합할까요? 짠맛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2005년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많은 단체에 영향을 주었던 미국 의학학술원조차도 최근 연구에서 이 기준이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2014년 5월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이 내세운 기준을 근거로 저염식 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소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비만 인구도 적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보세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살펴서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병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물 부족으로 소금과 물의 균형이 깨졌을 때뿐이죠. 자세한 내용은 소금을 먹고 병이 생기는 단 하나의 이유라는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위에 영상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각자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수분 섭취량, 운동량, 식습관이 다르다 보니 필요한 소금의 양도 다른 것이죠. 따라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소금을 어떤 기준으로 먹어야 할까요? 그 기준은 첫째, 소변을 보고 판단합니다. 평균 낮에는 4회에서 6회, 3시간에서 4시간마다 1회 정도 소변을 보고 야간에는 0에서 1회 정도 소변을 봅니다. 이보다 잦은 배뇨 현상을 보이면 소금이 부족한 겁니다. 소금이 체내 수분을 붙잡고 있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수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당연히 체내 수분도 줄어들게 됩니다. 야간요 같이 밤에 소변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수분 섭취를 줄이고 따뜻하게 주무시면 도움이 됩니다. 몸이 차가우면 땀이나 호흡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소변이 더 마려워요. 이래도 개선이 없으면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내외로 드시고 주무시면 바로 소변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간단한 걸 몰라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다음은 소변색으로 구분합니다. 옅은 노란색이면 정상입니다. 투명한 색이면 소금이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을 보충해 주세요. 어둡고 짙은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니 물을 보충해 주세요. 가끔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밝고 짙은 노란색의 소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활동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운동량이 많으면 수분과 염분이 함께 소실됩니다. 이때 수분만 보충해주면 수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더 많은 땀과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체내 염도가 더 떨어집니다. 따라서 수분과 함께 소금을 섭취해주세요. 예전에 군에서 행군할 때 보면 소금을 강제로 먹도록 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죠. 노동 강도나 스트레스가 높다면 소금을 늘려주세요. 노동 강도나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신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때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제한을 받죠. 간단한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금을 조금 드셔보세요.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식습관을 보고 판단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채소나 과일을 즐겨 먹는다면 소금량을 늘려주세요. 채소나 과일에는 칼륨이 많은데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조상들은 생야채보다는 소금을 활용해서 숙성하거나 절여서 많이 먹었죠. 건강을 위해서 물을 1.5리터 먹는 습관이 있다면 소금을 늘려주세요. 체내 수분은 소금과 비례해서 흡수되는데 낮은 염분의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수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모두 배출됩니다. 이때 염분과 소량의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빠져나가죠. 물론 잦은 변효로 인해서 신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답니다. 정리하면 첫째, 소변을 살펴보고 둘째, 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셋째, 식습관을 살펴서 자신의 소금량을 가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복잡하다고요? 그럼 음식을 조금 간간하게 드세요. 계란을 먹을 때는 소금을 팍팍 뿌려서 드시고 고기를 먹을 때는 소금장이나 된장을 듬뿍 찍어주세요. 맵고 짠 김치를 그냥 먹어도 좋지만 국이나 찌개 그리고 전으로 만들어 드세요. 콩국이나 설렁탕에는 소금을 넣어서 간간하게 드세요. 그리고 갈증이 나면 체내 염도가 올라갔다는 신호이니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됩니다. 이때 수분을 대신해서 커피, 탄산음료, 주스를 마시면 문제가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물을 하루에 1.5리터씩 마시고 있다면 500ml당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내외로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량tam도 좋아요. 뜨거운 물을 4분의 2만큼, 차가운 물을 4분의 1만큼 넣고 그리고 소금 반 티스푼 내외로 넣어줍니다. 너무 뜨거우면 뜨거운 물을 조금 줄이고 차가운 물을 더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소금 많이 먹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갈증 날 때 물을 충분히 채워주세요. 물과 소금의 균형이 핵심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먹으면 좋을까요? 죽염, 암염, 천일염, 정제염 등 시중에 많은 종류의 소금이 나와 있습니다. 비싼 소금일수록 소금에 공이 많이 들어갔겠죠? 여력이 되면 비싼 소금을 먹어도 되지만 부담 없이 먹기에는 국산 천일염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변에 보면 여전히 소금을 많이 먹으면 질병에 걸린다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소금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물어보세요. 대부분 카더라 정보일 뿐 정확한 기전을 알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들과 소금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세요. 혹시 그들에게 작은 애정이라도 있다면 제 영상이나 소금 관련 책을 조용히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개인마다 소금 섭취량은 다르다. 소변, 활동 정도, 식습관을 살펴서 자신의 소금 섭취량을 가늠해 보세요. 둘째, 간간하게 먹고 갈증 나면 물을 마시고. 아주 간단하죠. 셋째, 소금의 선택. 여력이 되면 비싼 소금을 드세요. 부담 없이 먹으려면 국산 천일염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매사에 묻고 따지면 골치 아프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 원리를 묻고 따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